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파티클 에미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예시 이미지와 같이 간단한 모델링을 통해서 분위기를 한번 연출해보고 나비 텍스처를 활용해서 파티클 피직스 타입의 보이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드는 파티클을 이용해서 새떼나 물고기 떼 등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형은 블렌더 내에 내장되어 있는 랜드스케이프 애드온을 사용을 하였고, 잔디와 나무는 보타니큐 애드온을 사용하였습니다. 보타니큐 애드온은 사실적인 자연물을 만드는 데 최적의 애드온입니다. 유로 버전이지만 라이트 버전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면 가장 기본적인 에셋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타니큐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연물에 애니메이션도 부과할 수 있어서 더욱 현실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블렌더 마켓에 찾아보면 스파이더파이라고 보이드에 관련된 애드온도 있으니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거는 다 삭제해 주기 위해서 A 전체 선택한 다음에 X 델리트 키로 다 삭제하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메쉬에 UV 스피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세팅을 보면 세그먼트가 현재 32개로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을 36개로 변동하겠습니다. 탭 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넘패드 7번 눌러서 탑뷰를 봐주고요. Alt를 누른 채로 맨 위에 이 엣지를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Shift를 눌러서 같이 엣지를 선택을 할 건데 두 개를 건너서 엣지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lt와 Shift를 다 누른 채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이 다 됐으면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안쪽으로 조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엣지에 베벨을 추가하기 위해서 베벨 단축키 컨트롤 B를 눌러서 조금 당겨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엣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마우스 볼을 한 번만 위로 올리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를 설정해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탭키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고 모디파이어 항목 안에서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추가하겠습니다. 레벨 비프트는 2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오브젝트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클릭에 쉐이드 오토 스무스 적용해 주고요. 다 됐으면 탭키를 눌러서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सब디비전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처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것과 같이 조금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좀 सब디비전 항목에 이 아이콘 클릭해주면 조금 보기가 수월하죠. 한번 페이스 모드를 선택을 해주고 W를 한 번 더 눌러서 브러쉬 모드로 두겠습니다. 셀렉트 브러쉬. 우측 넘패드에 7번을 눌러서 탑뷰를 보고 이 윗부분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프로페셔널 에디팅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 요 아이콘인데 단축키는 5입니다. 5를 누르면 활성화가 되고 다시 5를 누르면 꺼집니다. 5를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주고 G, Z 방향으로 브러쉬 크기를 공간의 크기를 조금 줄여서 밑에 부분을 조금 이렇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도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고 프론트 뷰에서 GZ로 브러쉬 크기를 조금 키운 다음에 위에보단 조금 납작하게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됐으면 5를 눌러서 위에 프로페셔널 에디팅 기능 꺼주고요. 오브젝트를 좀 더 위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잠시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간 다음에 GZ로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고 이제는 여기 부분을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위쪽으로 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번 탑뷰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고요. 잠시 엑스레이 모드도 보겠습니다. 돌출 2를 눌러서 위쪽으로 선택해 준 다음에 스케일 S를 눌러서 크기를 조금 줄여 주겠습니다. 다시 돌출 2를 눌러서 클릭 스케일 줄여주기에서 S 줄여주고 한 번만 더 돌출 2 눌러서 클릭 스케일 S 줄여주겠습니다. 현재 모양이 일자로 돌출만 돼서 모양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약간 휘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단축키 5를 눌러서 프로페셔널 에디팅 활성화 해주고요. 2를 눌러서 조금 이렇게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브러쉬 공간의 크기는 적당히 맞춰주시면 되고 다음에 로테이트 R을 눌러서 똑같이 조금 회전을 시켜주겠습니다. 다 됐으면 단축키 5를 눌러서 프로페셔널 에디팅 또 꺼주시면 되고요. 엑스레이 모드도 꺼주겠습니다. 다시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형태를 만들었고요. 자, 현재 만든 오브젝트의 이름을 변동하겠습니다. 원본 오브젝트를 이제 분리를 할 거기 때문에 하나를 더 복사해서 보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D를 눌러서 마우스 우측 클릭 제자리 복사 시켜주고요. 처음에 있던 항목은 일단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복사된 모양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오브젝트를 하나 불러올 건데 Shift A를 눌러서 텍스트를 불러오겠습니다. 누여 있기 때문에 로테이트 X축으로 중심만큼 세워주겠습니다. 동의선상에 있어서 잘 안 보이니까 GY로 앞으로 조금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텍스트는 현재 메쉬가 아니기 때문에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점선면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글씨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글씨를 써보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우측의 프로퍼티스에 문자에 관련된 항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폰트를 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귤러 항목 안에 폴더 모양을 클릭하시면 폴더 안에 폰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혹시 리스트가 이렇게 나온다면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폰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본인이 한글을 사용하고 싶다면 현재 블렌더에서는 한글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글을 써서 복사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한글에서 원하는 글씨를 쓴 다음에 컨트롤 C를 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여 놓겠습니다. 자, 현재는 물음표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폰트가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폰트를 찾아서 내려보시면 한글을 지원하는 폰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선택하고 오픈하면, 자, 아까와 다르게 한국어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는 지우고 다시 폰트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글씨를 다 쓰고 폰트를 정했으면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고, 아까도 말했지만 텍스트는 메쉬가 아니기 때문에 메쉬로 변동을 해줘야 됩니다. 메쉬로 변동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문자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면 컨버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컨버트 항목 안에서 두 번째 항목에 메쉬를 클릭해 줍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보면 아까와 다르게 글씨를 변동하는 모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점선면을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다시 탭키 눌러서 현재 문자에 나와 있는 버텍스를 조금 더 정리를 하기 위해서 모디파이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프로퍼티스 항목 안에 데시메이트라는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플래너를 보면 앵글 리미트라고 해서 5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버텍스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머지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자, 이거를 바로 어플라이 해주면 됩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보면 아까와 다르게 이 부분에 있던 필요없는 엣지들이 다 삭제가 됐죠. 조금 더 깔끔하게 글씨를 수정을 했습니다. W를 눌러서 렉탱글 모양 선택으로 바꿔줄 거고요. 자, 전체 선택 A를 누른 다음에 돌출 2를 눌러서 적당히 돌출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온 다음에 넘패드 1번을 눌러서 글씨의 위치를 변동하겠습니다. D를 눌러서 D를 클릭해주고 스케일 S를 눌러서 크기를 변동해 주겠습니다. 위아래 글씨의 간격이 좀 작은 것 같아서 그냥 임의적으로 스케일 Z로 조금 글씨를 띄워주겠습니다. 조금 밑으로 설정하고
좀 더 안쪽으로 넣어 두겠습니다. GY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됐으면 처음 만들었던 오브젝트에서 두 번째 만든 오브젝트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모디파이어 항목 안에 프로퍼티스 세 번째 항목에 불린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불린 선택. 불린 옵션에 보면 오브젝트를 지정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오브젝트에서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현재 만든 글씨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유니온은 합집합이고 인터셉트는 교집합이겠죠. 디퍼런스를 이용을 할 거고요. 솔버에서 베스트로 교체하겠습니다. 다 됐으면 어플라이 할게요. 어플라이 단축키 컨트롤 A, 컨트롤 A. 현재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텍스트 문자를 잠시 숨겨주면 디퍼런스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선택하고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가겠습니다. 한번 베이스 모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 안쪽의 면들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X 눌러서 델리트를 할 건데 페이스 말고 버텍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면까지 다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서 현재 두께가 없기 때문에 두께를 만져두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어 항목 안에서 솔리드파이 실행하고요. 얘를 적당히 지정을 하겠습니다. 0.05 정도. 위에 쪽을 보게 되면 위에 쪽이 굵기가 얇기 때문에 솔리디파이 명령어가 들어가면서 약간 깨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꺼주고 2번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조금 파트를 분류하겠습니다. Alt를 누른 채로 이렇게 엣지를 한번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측 클릭 엣지 스플릿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엣지 스플릿 클릭하면 위아래 두 개의 엣지가 이제 나눠졌습니다. 약간 색깔이 달라졌죠. 자, 이 상태에서 단축키 L을 누르면 나눠진 부분의 파트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P 세퍼레이트의 셀렉션으로 파트를 분류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솔리디파이는 체크를 해주고요. 탭키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온 다음에 위에 떼어낸 부분에 솔리디파이는 X를 눌러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호박 모양을 만들어 봤고요. 바로 재질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딩 모드로 보고요. 밑부분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New를 눌러서 기본 쉐이더를 불러오겠습니다.
제시된 텍스처를 가져오기 위해서 Shift A에 서치에 이미지 텍스처라고 노드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오픈을 눌러서 제시된 펌킨 텍스처를 선택한 다음에 컬러와 베이스 컬러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텍스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연결된 노드를 혹시 잘못 연결해서 끊고 싶다면 컨트롤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이프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지죠. 다시 연결하려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텍스처가 조금 밋밋하기 때문에 범프 값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BNewMP라고 검색을 하면 범프 노드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다음 범프 노드에 컬러와 하이트 값을 연결을 해주고 우측에서는 노멀과 노멀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이 좀 거칠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범프의 스트렝스 값을 조절해서 수치를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입자가 좀 커 보이기 때문에 입자 크기를 줄여줄 건데 쉽게 줄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애드온을 더 불러오면 좀 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디트에 프레퍼런스 항목에 가면 노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맨 밑에 노드 랭귤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 텍스처를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노드들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매핑의 위치나 회전값이나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드래그해서 X, Y, Z를 다 선택한 다음에 수치를 2로 변동해 주겠습니다. 아까보다 입자가 조금 작아져서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됐으면 위에 부분도 재질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 색상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뉴를 눌러서 베이스 컬러를 녹색으로 설정한 다음에 조금 어둡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플랜을 하나 가져와서 거기에 나비 텍스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오브젝트는 단축키 H를 눌러서 잠시 숨겨주고요. Shift A를 눌러서 메쉬에 플랜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스케일 X축으로 2만큼 키워주겠습니다.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갈 거고요. 컨트롤 R을 눌러서 한 번만 가운데 엣지를 추가하겠습니다. 다 됐으면 탭키 눌러서 나오면 되고요. 바로 쉐이딩으로 가겠습니다.
오브젝트 선택하고 뉴를 눌러서 기본 쉐이더를 만들어 줄게요. 다음에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Shift A를 눌러서 이미지 텍스처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오픈을 눌러서 제시된 이미지를 일단 불러온 다음에 컬러와 베이스 컬러를 연결을 해서 나비 모양의 png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현재 png 파일은 나비 모양을 제외하고는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투명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정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검정 부분을 투명하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2개가 더 필요한데 Shift A를 누르면 믹스라고 치면 두 번째 항목에 믹스 쉐이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쪽에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 쉐이더는 위에 말고 밑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마우스 우측 클릭 연동을 끊어준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하나 노드를 더 불러올 건데 Shift A를 눌러서 트랜스라고 치면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항목이 나옵니다. 자, 이 노드를 첫 번째 쉐이더라고 되어 있는 믹스 쉐이더라는 항목에다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에 알파를 여기에 연결을 해주면 뭐가 조금 달라지긴 했죠. 현재 모드에서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렌더 엔진을 EEV에서 사이클로 교체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자, 이제는 투명하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EEV로 교체를 한 다음에 보면은 EEV 모드에서는 지금 아직도 여기 부분이 투명으로 안 나오는데 자, 이럴 때는 선택하고요. 매터리얼 프로퍼티스 항목으로 갑니다. 여기 항목에 보시면 세팅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블렌드 모드를 알파 클립으로 바꾸게 되면 EEV 모드에서도 투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쉐이더 모드도 알파 클립으로 바꿔줄게요. 다 됐으면 다시 레이아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프로퍼티스 항목에서 보시면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항목에 쉐이프 키라는 항목이 있는데 쉐이프 키는 밸류 값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0과 1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0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1의 오브젝트를 만들면 0과 1을 조절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게 쉐이프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Z를 눌러서 잠시 매트리얼 프리뷰로 보고요. 탭 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상단에 엑스레이 모드도 켜주고요. 현재 모양을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좌측과 우측의 버텍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Z로 조금 날개를 내려주겠습니다. 다시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고요. 쉐이프 키를 일단 지정을 하겠습니다. 쉐이프 키 옆에 플러스 모양을 누른 다음에 한 번 더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키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오브젝트는 밸류가 0인 모양으로 지정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밸류 값을 1로 변동한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다시 변동을 시키겠습니다.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고 다시 좌우측에 버텍스를 선택한 다음에 GZ로 날개의 모양을 위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KLX로도 조금 안쪽으로 GZ로 조금 날개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다시 탭 눌러서 나오게 되면 밸류가 1인 모양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밸류 값을 조절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비가 펄럭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펄럭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에디터에 모디파이어가 필요한데 잠시 뷰를 분할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에 이쪽은 그래프 에디터로 설정을 해주고요. 현재 밸류 값을 애니메이션 키로 줘야 되기 때문에 밸류에 가서 단축키 I를 눌러서 일단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을 보게 되면 밸류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이쪽에 보면 혹시 안 보인다면 N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디파이 항목에 펑션, 빌트인 펑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생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게 되면 나비가 펄럭거리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모디파이어 항목 안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멀티파이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력이라고 나와 있죠. 날개짓의 움직이는 속력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1로 설정되어 있고요. 이 수치를 2로 만약에 바꿔보게 되면 좀 더 빠르게 날개짓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빠른 것 같고 대충 1.4 정도로만 설정을 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탑뷰를 본 다음에 나비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Shift D를 눌러서 복사를 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다시 눌러보면 나비들이 같은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프를 조금 옵셋 값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다시 선택한 다음에 모디파이어 항목에 보면 세 번째 항목에 옵셋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프의 위치를 좌우로 이동을 해서 날개짓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선택한 다음에 옵셋 값을 수정을 하게 되면
자, 시작하는 포인트가 달라지게 되죠. 다른 나비들도 다 조금씩 옵셋 값을 다르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아까와 다르게 나비들이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죠. 자, 만들어진 나비들은 하나의 컬렉션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하는 겁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전체 선택하고 단축키 M을 누르게 되면 New Collection이라는 항목이 뜹니다. 선택해서 이름을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선택된 오브젝트들이 하나의 컬렉션으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됐으면 숨겨주겠습니다.